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 삶은 나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가 인기였던 것도 이 같은 우리 삶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상상력 때문이었던 거죠. 새로운 일에 끌리지 않더라도 지나간 일에 여한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미련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가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 있어 그 같은 회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참회 또는 성찰만 있을 뿐이죠. 참회나 성찰은 잘못을 반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순간이 훗날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으로부터 올해 의정활동 계획 들어봅니다. 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지난주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다 마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과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일 잘하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저기 도심에도 플래카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시민들 많이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을 좀 많이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네,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해는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네, 해돋이 행사를 우리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요청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순천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도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의 지역협의회장, 여성위원회, 또 청년위원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네. 해돋이를 보면서 금년의 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하고 요즘 민생이 가뜩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 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가슴 아플 정도로 제가 31일 날도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여사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그분은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줄여서 3일 뒤에 이사 가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셨군요. 의원님 새해 계획 제가 이제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네. 새해 계획이라는 게 올해 의정활동 목표일 텐데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가요? 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순천에는 과제가 큰 게 3개가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그리고 하나가 30년 수건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개는 우리 시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여순 사건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원박람회도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는 것, 특히 이제 순천의 의대를 유치하는 부분, 그건 작년에 특별법을 발의를 해놓고 마침 다음 주 13일 날 국회에서 전남도와 함께
의대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좀 많이 맞출 것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순천은 생태 도시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을 오고 갈 때 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광양은 포스코가 있고 여수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생태 도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 건 맞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으로 치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노광규 시장께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33년에 사실 A1급 우리나라 사상 세 번째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원박람회 특별법도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10년 뒤를. 네. 그러나 보다 당장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한 꿈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실현시켜 줄 것인가 해서 금년에 제가 예산 목표를 삼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순천에는 순천대, 제1대, 청암대 전부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윤 부장님께서 그 상상력에 의한 드라마 말씀하셨죠. 예. 그게 웹소설에 기반을 예, 두었다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굴뚝 산업보다는 상상에 의한 산업, 이 미래를 주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애니메이션 산업 단지죠. 네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그걸 제가 좀 아이디어를 크게 해서 냈더니 춘천, 부천 다 지금 경쟁 도시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비 150 들어가고 이제 금년에 당장 이제 2억 설계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첨단 공학관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소재 이제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우리가 인재를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노력한 이유는 순천의 미래, 순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는 미래를 보고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태도시에 걸맞게 환경 정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 처리 분구와 황전 처리 분구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해서 국비 41억 2천만 원, 55억 7천만 원 사업인데 금년에 당장 2억과 2억 4천이 투입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주력하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순천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농촌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순천시와 노력해서 400억 넘는 우리 농촌을 위한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땄지만은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양곡관리법. 저도 지금 공동 발의를 해놨습니다. 쌀값을 제대로 받는 것, 농작물 가격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것, 이 부분도 의원으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금년에 제가 이제 입법, 정책 그리고 순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여순 사건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이 두 부분은 속에 성과가 좀 있었는데 네. 의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뭐 내년에 선거지만 올해 의정활동이 뭐 주요한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올해 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천의 미래 먹거리 특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다음에 순천대 첨단 산업 공학관 건립 이 예산을 좀 확보하셨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제도 제가 이제 뭐 내년에 있는 총선 얘기했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새해부터 지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와는 또 별개로 기형적인 지금 선거구 분구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였고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이제 이 부분도 바로 잡겠다.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셨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순천 해룡면을
행정구역은 순천시인데 선거구는 광양 쪽으로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고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룡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선거구를 되찾아오기 위한 특별법은 이미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윤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틀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한 논의, 또 하나는 비례대표에 대한 논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어제 마침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3의 선택,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독식하는 이 선거 제도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제3의 선택. 그럼 제3의 선택을 아까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예.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어제 우리 대표께서는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비례대표에 주안점을 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즘 이제 선거구의 소선거구에 이제 많은 단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선진국도 대부분 많이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중대선거구를 좀 시행을 해보니까 여전히 양당들이 1, 2번을 1, 2, 3번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수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 47명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를 올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방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숫자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선거 제도로 하면은 여전히 수도권이 의원수를 다수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될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를 소위 권역별로 해서 그러면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는 국힘당,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도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구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면 현행 선거제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는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선거구제가 갖는 단점 가운데 하나로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중대선거구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가 오히려 소수 정당의 입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중대선거구를 과거에 해봤더니 비슷한 그런 약점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대표께서 그런 그 말씀을 기자들한테 하신 이유도 예.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여순 사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특별법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정에 앞장서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들을 지금 계속 발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여순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당시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라. 근데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과거사 정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사 해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길을 쓰고 여야 합의 처리,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분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5.18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든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당시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힘당도 그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에서 법안을 그렇죠.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협상 과정에서 눈물을 머금고 몇 개 조항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장일치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행안위 만장일치, 법사위 만장일치, 본회의에서 딱 한 분 반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던 조항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진행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차츰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5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부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밝혀냈던 분들을 여순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적법 절차 없이 유죄 판결 받은 부분들 재심을 용이하게 하고 법무장관의 직권재심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희생자와 유족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 책무와 신고기간 폐지, 이렇게 5개의 개정안을 내놓고 전부 지금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개정안을 내놓는 방식이었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에 다른 서동영 의원이랄지 다른 의원님들도 이 개정안을 내놓는데, 맨 처음에 특별법 제정 때처럼 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좀 내놓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청취자분들은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큰 틀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제가 협상을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내놨을 때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표시가 통일적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협상 과정에 결국은 지금은 여당이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협상 과정에서 또 넣고 빼고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것도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명예회복이랄지 이제 일단 신고가 곧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향후 절차는 진상조사, 명예회복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정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사실 후반기에 정무위로 소속을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여순 사건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권이 바뀐 뒤에 우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여순 사건 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줬어요. 10월 6일 날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지난주 10월 29일 날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토탈하면 1061명이죠. 예.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여순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독려를 했는데, 사실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참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공무원 숫자를 좀 전문 인력 증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 기한이 이제 1년으로 끝나지만 희생자 유족 신고는 시행령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한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소속 상임위를 또 정무위로 옮기셔가지고 계속 네네. 하고 계시군요. 좀 앞서서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그 정원박람회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조직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또
어제 저희가 이제 노광규 시장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도움도 좀 절실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정치권에서도 좀 힘을 많이 보태실 거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가져다 주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 항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 직무에 서로 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우리 순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하고 네. 행사 때마다 달려가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 호소하고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28만 시민 전체가 이 정원박람회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되긴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박람회 저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 앞서 말씀하신 순천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 또 의대와 관련된 부분도 올해 좀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더 준비한 것도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